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정영곤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넘어서 지역사회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겨레가 늘 사회적 경제의 동지로 계속 남아있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명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따끈따끈한 위원장입니다.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찾아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2천 한두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벌써 10여 년이 지나갔죠.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에 사랑이라는 이 명칭이 붙은 제도는 없어요. 복지라든지 사회적 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쓰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부를 받아서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고 이런 용도에 좀 써라. 이것이 지금 고향사랑 기부법의 명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담례품 경제, 지금 지자체들이 다 그렇죠. 뭘 담례품을 줘야지 우리 지역으로 기부를 올 것인가. 여기 좀만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의 정신, 이게 지금 상당히 약해지기 시작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열 경쟁이 되지 않도록. 일본도 지자체가 모금하는 거고 기부명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는 건 지자체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린 거는 기부자들의 선택할 권리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부할 수 있는 채널들을 다양하게 확장시켜야 되고 그냥 일본은 공제가 많이 됩니다. 100% 공제되는 구간이 큽니다. 가령 7천만 원 연봉생활자가 2명의 자녀를 데리고 가족 생활을 하고 있다면 대략 200만 원까지 100% 공제가 됩니다. 그럼 답례품을 6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답례품에 대한 실효적 실효성이 굉장히 큽니다. 민간 기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제도를 선도해 갈 거라고 보는 거는 저는 다소간 억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정 기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이 기부를 통해서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어떤지를 자세히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기부가 어떻게 쓰일 것이며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거라는 것들이 기부자 입장에서 정보로서 공감되고 노출되지 않으면은 기부되기 되게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과 최근에 이제 답례품을 선정이 돼서 답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의 민간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인 완주 소셜굿즈 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실무를 담당하도록 지자체 내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부의 취지를 살려야 되고 아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쓴 취지를 살려야 된다 말씀 같고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자체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수반되는 유통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 예산들도 중요하고요. 그 예산을 농협과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확정된 것도 있습니다. 토론자들로부터 토론을 듣고 또 이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 또 플로어 계신 분들이 같이 말씀을 사회적 경제 기업에 갖고 있는 가치 지향적인 내용들은 참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팔아내어서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만들어내고 공동체 법인이 그 지역에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생산하는 과정 단계부터 그 과정 결과적 성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지역 기반으로 지역 중심으로 답례품 시장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령에 따른 전국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의 용처와 부합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좀 장려하는 내용들이 명문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향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기부도 중요하다고 하면 이 사회 연대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잉여가 이윤 추구가 아닌 다양한 목적으로 어떻게 쓰이는가를 좀 증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는 현장에서 기회가 오면 충실하게 역할을担당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기금이 쓰인다고 하면 마을에서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나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들에 쓰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고민이고요. 특히나 이게 돌봄 영역에서 뭔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면 돌봄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여러 분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들을 또 포함해서 주민들 돕는 이제 뭐 돌봄을 좀 이렇게 만들어보는 기금을 이제 실험 비용으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기부자들이 기부를 하면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답례품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이 그림에서는 이제 가치 제한을 좀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고향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부모님을 위한 돌봄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뭐 어르신을 위한 돌봄 기금, 기타 아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지만 가치를 좀 제한하는 방식으로 좀 답례를 일정 정도 좀 표현을 하고 일본의 고향세 제한 배경을 국민들이 좀 더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기부하면 답례품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초반에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보다는 어쨌든 이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이 막 전국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므로 해서 그래도 도시에 사는 국민들이 지역 문제?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 이런 걸 한 번은 정말 지나가더라도 듣고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사회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와 우리 상영 조직이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 라는 역할을 재확인받는 저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인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버리면 좀 과도적인 방법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타 의견인데요. 기부자 이용 편의하고 선택권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법을 봤을 때 이 기부제의 컨텐츠보다는 시스템 중심일 수밖에 없는 이걸로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힘, 새로운 게 우리의 힘.